안녕하세요. 카레뱀씨 양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기돈입니다. 네, 오늘 시승할 차는 기술을 통한 진보를 외치는 독일 아우디의 기함, 바로 A8입니다. 3세대 모델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바로 7월에 국내에 출시되었는데요. 그 중에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V8 디젤 엔진을 장착한, 이름이 좀 많이 긴데 A8L60TDI 쿼트로 모델입니다. 네,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전면부 디자인의 변화와 성능이 향상된 엔진, 그리고 다양한 첨단 기능의 추가, 여기다가 새롭게 적용된 트림명의 변화가 두드러지는데요. 먼저 아우디 A8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아우디는 1980년대에 V8이라는 대형 세단을 선보입니다. 이게 그냥 V8 엔진을 얹었다는 뜻이 아니라 모델명이 V8인데요. 그 V8의 뒤를 이어서 1994년 드디어 A8을 선보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A로 시작되는 아우디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A8은 그보다 한 10년 전부터 시작된 한 연구에서부터 그 뿌리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알루미늄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아우디는 알루미늄 스페이스 프레임 ASF를 개발하게 됐고요. 그 ASF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첫 차가 바로 아우디 A8이었습니다. 알루미늄은 오늘날도 사실은 이제 차체 중량을 낮추기 위해서 뭐 본넷이나 아니면 도어, 지붕 등에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은 많이 있지만, 스페이스 프레임을 통째로 알루미늄으로 만든 예는 아우디가 처음이었던 거죠. 그 이후에도 아우디 내에서는 R8 그리고 다른 브랜드로는 제규어가 이 알루미늄 프레임을 굉장히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알루미늄 프레임은 이게 이제 프레임 바디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스페이스 프레임, 그러니까 모노코크 바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프레임은 스틸 프레임에 비해서 중량이 약 40% 정도 더 가볍기 때문에 차체 중량 저감에 획기적인 성과를 나타내죠. 그래서 아우디는 꽈트로 시스템을 얹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쟁 모델들과 비슷한 중량을 맞출 수 있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도 이미 사륜구동이라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도 이미 뭐 대단한 혁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것도 사실 오늘날 생각해 보면 지금 거의 전 브랜드가 사륜구동 모델을 갖지 않은 브랜드가 없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많이 장착을 하는 걸 보면 이미 그 당시부터 아우디의 그 고집과 혁신, 정말 대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차에는 60TDI라고 적혀 있는데 과연 이 60의 의미가 뭘까요? 네, 또 어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그 벤츠 BMW도 최근에는 배기량과 전혀 다른 이름을 쓰고 있어서 차 이름을 봐서는 이게 배기량이 얼마인지 알기가 어려운데요. 아우디는 거기다 한 수를 더 떠서 이제 배기량이랑 전혀 상관없이 가속도를 기준으로 숫자를 붙였습니다. 이게 아이고. 무슨 말이냐, 진짜 정말 정신없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중력 가속도를 100으로 기준을 잡았을 때 이 차의 가속도가 얼마 정도 되느냐 라는 거를 표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의 60% 정도의 가속도를 보인다 라는 뜻인데, 자, 이게 좀 네, 외관만큼이나 아우디의 실내는 단정한 것이 특징인데요. 이 여성분들이 아우디를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요? 네. 벤츠 S클래스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우아하고 기품이 넘치는 분위기랄까요? 이번에 혹시 새롭게 바뀐 부분은 없나요? 지훈 씨가 이제 A8 같은 디자인을 좋아하는군요. 네. 사실 이제 디자인은 페이스리프트다 보니까 실내는 바뀐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 대신 뭐 화려한 부분들은 다이나믹하고 그런 느낌들은 여전히 좋죠. 특히 이제 알루미늄 이런 거 네. 느낌이 정말 좋아요. 오. 그레이드에 따라서 이제 옵션이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이 되는데, 지금 시승하는 이 모델은 디젤 모델 중에서 가장 윗급 모델이다 보니까 정말 엄청난 편의 장비들이 많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뭐 디자인에서 별로 바뀐 부분이 없으니까 네. 과연 최고급 차에는 어떤 편의 장비들이 장착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여기 조절하는 버튼이 있는데 높이 조절도 다이얼로 바로바로 되니까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고요.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굉장히 정교하게 잘 작용을 해요. 뭐 아까 보셨겠지만 코너 네. 같은 데서도 앞차를 놓치지 않고 잘 따라가 주고, 또 차가 완전히 정차했을 때까지 완전히 다 작동을 하고 있고요. 네. 시트가 뭐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조절이 되는데, 특히 마사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사지도 네. 어떤 부위를 원하는지, 또 세기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다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비싼 거,
뱅앤 올룹슨 오디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여기 시동을 켜면 트위트가 올라오는 모습이 장난이 아니죠. 우아하게. 네. 사운드는 굉장히 맑은 사운드를 잘 표현해 주면서도 비트는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뭐 클래식에도 잘 어울리고, 또 섬세한 음이 비교적 잘 살아있지만 뭐 락이나 아니면 뭐 재즈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아주 마음에 드는 그런 오디오가 되겠죠. 편집장님, 그런데 이 A8은 직접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뒷좌석에서 이렇게 사장님처럼 이렇게 안락하게 가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그러게요. 저도 좀 궁금하긴 한데 상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벤츠 S클래스나 BMW 7 시리즈보다는 좀 더 젊고 다이나믹한 분위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접 운전하시는 분들이 꽤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시승하는 이 차는 롱휠 베이스 모델의 뒷자리도 분리형으로 되어 있는 최고급 네. 버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실제로 이 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뒷자리에 앉아서 가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뒷자리에 뭐 어마어마한 장비들이 많이 갖춰져 있는데 네. 지훈 씨가 가서 한번 살펴보시죠. 그런 색일까요? 사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뒷자리로 가서 속속들이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덕분에 제가 A8의 뒷자리에 시승하게 됐습니다. 정말 사장님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어서 너무 좋은데요. 일단 뒷좌석 공간은 정말로 넓습니다. 이 정도면 키 크신 사장님 분들도 안락하게 시승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조수석에 사람이 없으면은 이 원터치 버튼을 눌러서 시트를 앞으로 밀면 이 뒷좌석 부분을 더 넓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시트를 눕힐 수도 있답니다. 에어컨이랑 시트를 조절하는 장치는 이 센터 콘솔 쪽에 앞좌석과 동일한 모양으로 이렇게 다 갖춰져 있는데요. 그리고 모니터가 이 조수석이랑 운전석 뒤쪽에 자리 잡고 있어서 영화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정말 이 A8 타시는 사장님분들 너무 좋겠어요. 이렇게 편안하게 쉴 수도 있고 일 처리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건 뭘까요? 막 뭐가 나오는데요? 테이블입니다, 여러분. 너무 좋죠? 근데 이 테이블을 보니까 뭔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혹시 냉장고는 없나요? 냉장고는? 네, 이 차에는 지금 냉장고가 없고요. 네. 아마 냉장고 옵션이 있는 모델이 있을 것 같아요. 뒤에 보시면 한번 열어보시면 네. 네, 거기에 냉장고가 있는 모델이 있을 겁니다. 아마. 오, 깔끔하게 열리네요. 사장님, 그럼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출발해주세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자, 가겠습니다. 네. 오. 와. 오. 벌써? 아니, 뒷자리가 이렇게 편안한데 시속이 저렇게 나오다니. 엄청 빠른 것 같은데도 네. 뒷좌석은 정말 편하네요. 네. A8L 60 TDI 모델은 이전 4.2 TDI 모델과 같은 모델이지만 엔진의 출력과 토크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최고 출력은 350마력에서 385마력으로 무려 10%가 올라갔고요. 최대 토크는 81.6kgm였던 것이 86.7kgm로 올라갔습니다. 엔진은 V8 4.2L 트윈터보 그리고 직분사 디젤 엔진을 장착을 했습니다. 변속기는 자동 8단이고요. 토크가 정말 80, 대단하네요. 86. 와, 네. 정말 어마어마한 토크. 와. 이 차체가 2.2톤이 넘는 거구임에도 불구하고 이 무지막지한 토크 덕분에 정말 가속력이 엄청난데요. 마치 그 육중한 투소가 막 돌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이 정지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4.9초. 최고 속도는 250km에서 속도 제한이 걸리고요. 와, 이 4.9초면 정말 이 스포츠카 수준이거든요. 네, 그쵸. 우리 전에 시승했던 그 428i가 5.8초였고 네. 그리고 마칸 터보가 4.8초였으니까 거의 마칸 터보랑 맞먹는 가속력. 심지어는 그 911 타르가 4S가 4.4초였거든요. 네. 같은 4초대. 와, 이게 와. 말이 되냐는 거지. 정말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정말 달리기가 장난이 아닌데 지금 보면 100km로 달리다가 가속을 해도 지금 앞이 막 들릴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가속력을 보여주는데 이게 역시 이제 그 강력한 토크 덕분에 이게 가능한 거고요. 의외로 앞머리가 이렇게 들리는 느낌은
조금 의외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아무래도 에어 서스펜션도 적용이 돼 있고 또 차체 비례 면에서도 경쟁 모델 대비 차체 길이는 조금 더 긴 반면에 휠 베이스는 조금 더 짧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 앞뒤 바운싱에서 조금 더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앞이 들리는 느낌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아우디 A8의 이 고속 안정성은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네.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사장님 안정적이에요. 뒤에서 타시니까 어때요? 네, 너무 좋습니다. 진짜로. 아우디의 사륜구동 시스템인 이 꽈트로 시스템은 사실 이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전천후 달리기 실력을 자랑을 하죠. 네. 특히 겨울에 폭설이 한번 내려봐야 꽈트로가 얼마나 좋은지 네. 정말 제대로 실감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거 뭐 날씨가 워낙 좋은 가을이라 이 좋은 걸 어떻게 보여드릴 방법이 없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다른 브랜드들도 4륜 구동 승용차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쿼트로는 이 혹시 코너링도 성능이 굉장히 좋나요? 그렇죠. 이제 코너링 실력이 굉장히 좋죠. 네. 근데 이제 이 코너링에 대한 개념들도 사실 이제 서킷이나 자동차 경주를 기준으로 보면 온로드 경주에서는 사실 후륜 구동이 좀 더 유리하다라는 분석이고요. 그렇지만 오프로드까지 막 달리는 WRC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 모델들이 다 사륜 구동을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그 코너링과 접지력 면에서 사륜 구동이 탁월하다라는 걸 입증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아우디의 이 꽈트로 시스템은 항상 사륜을 굴리고 있습니다. 이게 앞바퀴나 뒷바퀴를 기본으로 굴리는 것이 아니라 앞바퀴 40, 뒷바퀴 60을 기본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앞뒤로 토크를 배분하는 구동력을 배분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항상 네 바퀴를 굴리고 있어서 연비 면에서는 조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차는 다행히 이제 디젤 엔진을 장착한 데다가 또 변속기는 자동 8단이나 되고 또 오토 스타트 스톱 같은 그런 시스템들까지 가미가 돼서 연비가 상당히 잘 나오는 편이죠. 이 거구에 비해서는. 그래서 복합 연비가 10.9km per 리터가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새로워진 아우디의 A8을 시승해 봤는데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 뒤쪽에 앉아서 시승을 했는데 역시 아우디의 기한 모델답게 정말 럭셔리하고 제가 항상 이 뒷차에 타고 있는 동안 사모님이 된 것 같은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 이 모델이 고급 모델이라서 동급 차량들 중에서도 어떤 걸 골라야 할지 소비자분들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모델 어떻게 골라야 되나요? 고급 모델? 그렇죠. 저보고 고르라고 해도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독일 프리미엄 3사, 이 3사의 기함이다 보니까 정말 최첨단 기술들이 총동원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 변별력이 정말 없는데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늘 이제 느끼기에는 메르세데스 벤츠는 좀 더 럭셔리한 어떤 그런 이미지, 그리고 BMW 7 시리즈는 후륜 구동을 베이스로 한 어떤 역동적인 주행 성능, 그리고 이제 아우디 A8 같은 경우는 꽈트로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전천후 주행 성능에다가 좀 더 젊은 이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각자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자신의 위치,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저희가 시승했던 이 모델은 그 롱휠 베이스 모델인데다가 뒷자리가 분리식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정말 최고급 모델이죠. 그래서 대체로 아우디 A8 같은 경우는 오너 드라이브에 좀 더 적합한 모델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쇼퍼 드리븐으로 즐기기에도 아주 괜찮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시승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멋진 차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